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그 역사만 하더라도 100년이 훌쩍 넘을 만큼 굉장히 권위가 있는 시사 잡지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판매 부수로 보거나 아니면 그 권위를 생각해 보더라도 시사 잡지 중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최고의 잡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은 권위주의적이며 다른 말로 해서 독재적인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인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히 조목조목 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인지 사건들까지 예시로 들면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야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다만 해외 유력 시사 잡지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경우는 그냥 좀 드문 사건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권은 설마 이코노미스트 잡지조차도 과연 적폐로 몰까요?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코노미스트조차도 적폐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코노미스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 내용을 사사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진보적이다 라는 뜻이고 authoritari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게 이제 권위주의적이다 그리고 독재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의 지금 진보적 통치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보적 통치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독재적인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보시죠. 자, 내용을 보시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항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더 평등해질 것 같았고 정부는 더 개방적이고 반대에 더 관대해질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이 어떻게 됐냐? 그러한 좋은 의도가 시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관심이나 건설적 반응이 아닌 소송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위 인사와 관련된 것에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자그마치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일단 문재인 정권이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뭐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이코노미스트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저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합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이겁니다. 일전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칼럼을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 칼럼이거든요. 중앙일보가 다음 같은 칼럼을 올렸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관광지를 좀 과도하게 방문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습니까?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론 중재 요청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중재 요청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당연히 반발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 당연히 청와대가 패소했었죠.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의 빈도가 잦다라고 표현한 부분이나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정정보도 대상이 당연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건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지금 언론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순방이 조금 잦다, 이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정정보도 요청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던 것이죠. 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정보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이런 수준을 지금 뛰어넘어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거를 지금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게 이 사건인데요. 자, 바로 우종찬 기자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종찬 기자는 지금 징역 8개월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당시 주장이 다음과 같았어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 전 장관이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저런 식의 지금 고소를 한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해외 토픽감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해외 토픽감이 된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도대체
누가 장관이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민주국가에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저런 식의 지금 명예훼손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당초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우종찬 씨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저쪽 진영이 있는 분들은 야, 저거 꼴 좋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누구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우종찬 기자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어요. 국경 없는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지금 인터넷에 올려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한 것입니다. 보수 유튜버 우종찬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는 도대체 기자가 어떻게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구속이 될 수가 있냐? 라면서 반발했는데요. 기자라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종찬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제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종찬 기자에 대해 가지고 야, 세상 천지 도대체 21세기 민주국가 중에서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취재원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빌미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킨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 이런 식의 지금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가지고 달게 받으면서 우종찬 기자를 즉각적으로 석방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원 보호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의 지금 반박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가 지금 지적한 게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취재원 보호, 그것만을 지금 지적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경 없는 기자는 분명히 뭐를 지적했습니까? 취재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한 가지였던 것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국경 없는 기자가 지금 지적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가 지금 억압되고 있다.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명예훼손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냐? 그거를 지금 지적한 것인데 정부가 지금 반응하는 것은 뭡니까? 야, 취재원 때문에 지금 구속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코노미스트지는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은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 고려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야, 역사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영역에 맡겨놔야 되는 것이지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나 그리고 또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반발했었습니까? 민주화라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했었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코노미스트지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갖다가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막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식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지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좌파들은 군사 정권과 싸웠다라고 하는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반대 의견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코노미스트지가 지금 한 단어로 딱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가지고 표현의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 자유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 정권이 지금 이런 식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누가 도대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 지금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땅을 붙이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외신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저 내용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코노미스트지도 적폐다라고 얘기하겠죠. 이코노미스트지는 1843년도에 창간이 됐습니다. 발행부 수만 하더라도 130만 부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잡지죠. 오랜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 보수적이지만 중후한 논조와 격조 높은 문장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에는 저명한 인류 인사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집권 여당에 있는 인사나 아니면 유튜버들 가운데 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조차도 만약에 적폐다라고 몰아간다면 글쎄요, 그 사람은 정말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야, 저거 보수 언론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거 적폐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얼마나 자신이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거든요. 그 일전에 블룸버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조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이제 뭐 반론이랍시고 했었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의 이 지적은 과연 뭐라고 반박을 할까요? 반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